다 왔어요. 드디어 도착한 오사카. 선자는 이렇게 큰 도시는 생전 처음인데. 이사가! 형! 어릴 적 일본으로 건너온 이삭의 형 요셉. 몰라보게 훌쩍 자란 동생이 너무 반가웠죠. 여긴 내 아내 선자씨. 하지만 곱지 않은 시선은 일본인만은 아니었죠. 솔직히 소식 듣고 경희도 나도 진짜 놀랬어. 벌써 애도 있고 말이야. 받은 거지 뭐. 우린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제 몸은 좀 어때요? 무채 내리니까 마음이 좀 놓이네. 받아주셔가 정말 고맙습니다. 고맙긴요. 이제 한 식구인데요. 자, 어서 가자. 그렇게 남편 이삭을 따라 일본에서 새롭게 다시 시작하게 되는 선자. 확실히 이곳은 고향과는 달랐습니다. 의리의리하네. 저기 우리 차다. 처음으로 전차에 몸도 실어봅니다. 그런데 한수가? 아니네요. 왜 한수라고 생각한 걸까? 마음은 언제까지나 나를 향해 있을 거야. 아직도 반가움과 두려움이 섞인 선자의 마음이 덜컹대는 전차와 함께 흔들렸죠. 밖에서는 웬만하면 일본말을 쓰는 게 안전했는데요. ほらあれ見てみろ。今度できる地下鉄だ。何年か前に東京で最初のが開通したから、これで何もかも変わらず。 今でさえ未来に来たような気もしなのに。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지하철이 들어오는 휘황찬란한 미래도시 같은 오사카. 선자는 보따리에 남아있는 고양이 냄새를 맡으며 마음을 진정시키는데 반갑게 한국말이 들려오고 돼지 같은 가축들과 함께 형, 여긴 뭐야? 우리 동네. 열악한 환경이 제일 조선인들이 사는 곳에 도착하게 되죠. 여기는 아직도 앞잡이들이 있어. 교회도 있을 거야. 그러니까 절대로 방심하면 안 돼. 알았지? 그렇게 일본인들이 사는 구역과 제일 조선인들이 사는 구역은 철저하게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여기 오고 나서 첫 해는 진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동네 한 바퀴 돌아보면 무슨 말인지 알 거야. 다들 배는 고프지, 일은 없지. 살려고 아둥바둥 난리야. 도둑이 몇 번이나 들어오는 줄 알아? 경찰서에 신고하러 갔더니 콧방귀도 안 끼더라. 여기서 조선인들한테는 신경도 안 써. 그래도 죽지 않고 이렇게라도 사는 건 운이 좋은 축이었죠. 저리 가. 아주머니, 돼지들 이렇게 풀어놓지 마시라니까요. 똥 진짜. 정갈한 밥상 그리고 도련님, 형수님은 하나도 안 변하셨어요. 안 변하긴요. 아줌마가 다 됐는데. 그 밥상만큼이나 소박하지만 기품이 있는 이삭의 형수 경희. 먼 길 오느라 얼마나 피곤해요. 몸은 좀 어때요? 괜찮습니다. 그냥 신경 쓰지 마이소. 배 많이 고프죠? 앉아요. 오늘은 먹기만 해요. 특별히 준비해봤어요. 따뜻하게 반겨주는 그녀의 손에서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차려주던 하얀 쌀밥이 내어집니다. 눈물이 멈추질 않는 선자. 그녀는 모든 게 낯설고 엄마도 보고 싶은 아직은 어린 소녀였죠. 생각보다 배가 많이 불렀더라고. 당신 보기에도 그렇지? 목소리 좀 낮춰요. 그런 선자가 마음에 안 드는 형 요셉. 자기 녀석 너무 순진해서 세상을 밝게 보는 놈이야. 저런 여자면 쟤 붙잡으려고 진작부터 술을 쓴 걸 수도 있어.
요셉 씨. 누군지도 모르는 여자를 집에 들인 거잖아. 당신 걱정도 안 돼? 제가 쓰면 저지는 것 같습니다. 눈치는 겁나 빠른 선자. 금방 좋게 봐줄 거예요. 걱정 말아요. 하지만 더 불안한 건 따로 있었죠. 그런데 이 나라는 우리 달갑지 않아 하는 것 같아요. 나도 그런 기분이에요. 그렇게 오래전부터 집을 벗어나고 싶었는데 막상 오고 나니까 선자 씨가 날 원망할까 봐 걱정이에요. 원망이야. 저를 살려주신 분은 어찌 원망합니까? 무슨 미친 사람처럼 그럴 거 없어요. 나한테 신세진 거 아니니까. 선자 씨는 정말로 강한 사람이에요. 옆에 있는 내가 용기를 잔뜩 뽑아갔는데도 용기가 넘치는 사람이죠. 형과 형수님이 뭐라고 하든 다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선자 씨한테 짐이 되는 건데. 누가 뭐래도 너무 좋은 남편을 얻은 선자. 네가 마음이 좀 안 내키도 알을 뱉다 캐도 문득 어머니가 떠올랐죠. 너가 신랑 잠자리는 잘 챙겨야 된다. 전도사님도 남자아이가.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산딸이 다가올수록 선자는 자꾸 늦잠을 자는 일이 늘어났죠. 죄송합니다. 또 늦잠 잤어요. 아기가 잘 크려면 엄마가 잘 자야지. 잔소리 한번 할 법도 한데 항상 웃으면서 이해해주는 형님. 천천히 해. 마음 불편할까 봐 맡기는 거니까. 남편 나가는 소리도 못 듣고 잤네. 교회 일이 잘 맞으신가 봐. 그런데 갑자기 우는 선자. 왜 그래? 배 아파? 냄새가 바라가 다 없어졌어요. 벌써 몇 주 돼서 냄새가 안 좋길래. 난 그런 건 줄 모르고. 이제 씨한테 나온 거 이거 하나. 냄새는 기억을 자극하는 물질로 선자는 힘들 때면 고향의 냄새를 맡으며 버텨왔던 것이었죠. 언제쯤 괜찮아집니까? 이렇게 하는 게 언제나 대학 끝나는 게니까. 괜찮아지진 않아. 경희는 솔직하게 말해주는데 그래도 참는 법을 배우게 될 거야. 믿어. 너무나 어려웠지만 선자는 그렇게 경희와 함께 낯선 타지에서의 생활을 차곡차곡 적응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 남편한테 얘기하세요. 지금 집에 없어요. 진작에 만나서 얘기했지. 그러고도 못 받으니 별 수 있나? 그 160엔 식구들이 갚아주셔야지. 형 요셉은 동생의 결혼 때문에 뱃삭을 보태기 위해 빚을 졌던 것이었죠. 우리도 시끄럽게 하기 싫으니까 집에 20엔이라도 있으면 그거라도 가져와. 우리 사장이 이번 주엔 그걸로 참아준다고 하니까. 하지만 20엔은커녕 한 푼도 없었죠. 160엔 빚이 답니까? 이자까지 하자면 320엔이지. 2배가 됐으니까. 살아남기 위해 서로를 꼰지르는 앞잡이들이 곳곳에 있어 한시도 방심할 수가 없는 이곳. 몇 시간이면 만들 수 있습니다.
누구한테 갖다 주면 됩니까? 아직은 모르나 본데. 그런 말 안 해도 알아들으니까 어디로 가가면 되는지만 말 하이소. 강단 있게 나서는 선자. 한꺼번에 다 갚는다고 하이소. 대체 뭘 믿고 이러는 걸까요? 근데 동서, 이런 시계는 어디서 난 거야? 어디서 나긴. 배 타기 전에 어머니가 주신 겁니다. 갑자기 뭔 일 터지면서라고. 그럴 리가 없는 걸 아는 경희. 이삭을 만나기 전 진짜 애아빠인 한수에게서 받은 금시계. 당연히 선자는 이것을 말할 수 없고 경희 또한 출처도 모르는 값비싼 물건을 덜컥 받을 수는 없었죠. 근데 이 빚이라는 건 가만두면 한두 끝도 없이 불어나는 겁니다. 진짜 그런 거 많이 봤어요. 고향서도 한두 해 농사 망치면 모종이면 가축이면 농기 꾸며 산다고 돈 빌리다 쓰는 사람들 억수로만 하십니다. 집까지 날린 사람도 많이 봤어요.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 어떻게 저런 사람들한테 가서 돈을 빌려? 그러면 무슨 방도가 있었겠습니까? 이거는 지 빚입니다. 그러니까 지가 갚을 빚이라 해. 물건은 확실히 좋네. 이쪽에서는 이런 물건 들여봐야 살 사람이 없어. 요즘 젊은 사람들은 손목시계 좋아하지. 이런 거 안 쓰지. 전당포 주인은 선자를 우습게 보고 고급 회중시계를 깎아내리며 가격을 후려치려고 했죠. 그러면 되십니다. 안녕히 계시소. 배부른 세댁이라 특별히 챙겨주는 거야. 50엔까지는 어떻게 해줄게. 오늘도 300에는 나갑니다. 스위스제라예. 그쪽 시계가 뭐 제일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여기가 스위스는 아니잖아. 그니까 더 비싼 거대. 안녕히 계시소. 안 넘어가는 선자. 부산 사람인가 보. 사투리 들으니 딱 알겠다. 부모님은 고향에서 뭐 하시고? 어머니만 계시는데 하숙치십니다. 계산이 야무지게 하시는 분인가 보네. 그래. 그럼 225에 300에. 그게 제 값입니다. 얄짤없는 선자. 결국 선자와의 팽팽한 딜 끝에 300엔을 내어주는 전당포. 경희는 어린 선자의 이런 모습에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형님, 억울합니까? 못 갈 것 같아.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그런 데를. 그래도 돈을 갖다 줘야 빚을 갚지. 그냥 요셉 씨한테 주면 안 될까? 아주버님이 이 돈 받으실 것 같습니까? 곱게만 자랐던 경희는 생전 처음 겪는 이런 일들이 무서웠죠. 지가 다녀올게. 집에 가 계시소. 안 돼, 가지 마. 안 가면 예. 그럼 어쩔 낀데 예. 나 여기 오기 전만 해도 밥도 빨래도 해본 적 없어. 부모님 모르는 사람이랑은 말도 안 섞어봤고 돈을 쥐어본 적도 없어. 하나부터 열까지 처음부터 배우는 게 정말 너무 힘들었어, 정말. 근데 동서를 보면 여기 온 지 몇 주 되지도 않은 사람이 내가 너무 한심해. 솔직히 말하면 난 여기서 시종일관 무서워.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걸까? 짐이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무서워도 같이 무서워합시다. 짐을 짊어지는 사람. 그럼 힘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럴까? 그렇고 말고 해. 선자는 너무도 강해서 오히려 그들이 의지하고 있다는 이삭의 말은 틀리지 않았죠. 약속은 가져와. 드디어 선자와 경희는 빚을 모두 갚게 되고 이 어려운 일을 둘이 손붙잡고 해낸 게 너무 뿌듯하고 행복했죠. 이런 게 가족인가 봅니다. 그런데 동서,
우리가 잘못한 건 아닐까? 돈을 갚은 것은 잘한 일이지만 이런 거 여쭤봐도 되려나? 그 여자가 시계 팔러 올 걸 어떻게 아셨어요? 시계를 판 것으로 선자의 행방을 알아낸 한수. 몽상가랑 결혼했거든. 지보다 약한 놈이랑 결혼했으니 앞으로 대가를 톡톡히 치를 거야. 여기 310엔. 수고했어. 웃돈을 주고 자신이 선물한 시계를 되찾은 그는 대체 어쩔 작정인 것일까요? 부산에 도착해 시장에 들른 선자. 모든 게 너무나 변해버렸지만 활기찬 시장의 모습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았죠. 그리고 오사카에서 돌아가신 경희 형님의 유고를 가져온 선자. 마지막으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 선자는 형님을 고향 바다에 고이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의 묘를 찾아간 선자는 그곳이 이미 주차장으로 변해 있어 충격을 받게 되고 어디로 이장되었는지 알아보게 되죠. 성함은요? 김선자입니다. 일본 이름은 반도노부고. 아, 그쪽 분이시구나. 언제 넘어가셨습니까? 1931년에 그럼 뭐 일본 국적이십니까? 은지에 특별 영주권자라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패망한 일본에서 거주하던 조선인은 일본 국적을 상실하게 되었는데요. 이들에게 일본 정부는 특별 영주권을 부여해 주었고 한국에선 제일교포라고 불리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쪽에서도 저쪽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처지였죠. 그러다 뜻밖에도 오래전 헤어진 복희 언니를 찾게 된 선자. 뭔겨? 그녀는 바로 하숙집에서 식모로 일하던 그 복희 언니였죠. 친언니처럼 팩폭도 날리며 선자를 마음으로 챙겨주던 그녀. 너 그래 많이 변했나? 어? 선자, 네 맞나? 언니야 내다. 복귀 언니야 내다. 아유, 선자가 시집가고 난 후 수십 년이 훌쩍 흘러 할머니가 다 돼서야 만나게 된 두 사람. 네 보내고 나서는 커다란 구멍 하나가 생긴 것 같더라. 동이랑 내강 참말로 힘들었다. 그런데 전쟁에 터져가 참말로 더 힘들어졌대. 어머니한테는 우리가 참 심일 텐데도 그래 버티면서 안 내보내시대. 이후 복희 언니는 누군가의 소개로 동유와 함께 일하러 가게 되었다고 말하는데 만주 공장에 뭐 좋은 일거리가 있다고 우리를 소개시켜준다 하대. 너희 어머니 혼자 놔두고 어찌 가노 싶었는데 또 언제까지 신세 지는 것도 안 되겠고. 그녀들이 일하러 간 만주공장은 대체 어떤 곳이었을까요? 전쟁이 끝나고 여호와고 너희 어머니 안 계시대. 솔직히 말해가 다행이다 싶었다. 우리가 이래 변한 꼴 보이고 싶지 않았다. 내는 그렇게라도 이에 돌아온 걸 좋아했는데 동이는 그 기쁨이 오래가지를 않더라고. 우리가 빨래하던데 이제 거기서 있더라. 좋은 남편 만나 시집가는 게 꿈이었던 착하고 순수했던 동희. 그녀가 살아가기엔 그 시절 세상은 얼마나 버티기 힘들었던 것이었을까요? 그렇게 복희 언니는 혼자서라도 꿋꿋이 살아남아 선자 아버지의 묘까지 좋은 곳으로 이장시켜 돌봐주고 있었죠. 결국은 복받은 아는 내였다.
오래전에 누가 내한테 그러대. 내가 한 걸음 앞서 나가면 다른 한 사람이 뒤로 물러서는 게라고. 누가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 제 듣기에는 좀 아닌 것 같던데요. 우리 고마 집에 가자. 예? 아직 이틀 남았는데요. 다음에 또 오면 되지. 이제는 그럴 수 있을 것 같다. 이제 아버지의 묘도 찾았고 복희 언니도 만난 선자는 마음 편히 한국을 다시 찾아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강해지갖고 시상 들어본 것들 싹 다 쫓아버릴 수 있게 하있나. 니도 금세 강해질 게다이. 선자 니는 할 수 있다이. 나는 니를 믿는다. 하지 마세요. 땅주인 금자 할머니가 마지막 계약 서류에 사인을 하지 않고 나가게 되고 회사의 상층부로 올라가려던 솔로몬의 노력은 물거품이 돼버립니다. 安倍さん、お前を東京中の銀行から干そうとしてる。どうでもいいな。どうせニューヨークに戻る。お前がなんであんなことしたのか、未だに理解できねえよ。俺まだ 이때 우연히 보게 된 회사 동료 나오미. あの日見ちゃったんだよね。広場で踊ってるとこ。 그녀는 그런 솔로몬에게 호기심이 생겼죠. 説明難しいな。本当にそのまま飛んでいける気がしたんだよ。 그리고 나오미는 전에 솔로몬의 통화를 어쩌다 엿듣게 되었다고 고백하는데 お前から離れたくなかった。でもソロモンはそっち行って正解やったな。あんたもアメリカ人みたいや。 과거 솔로몬이 미국으로 떠나고 나서 얼마 후 집을 나간 하나. 행방불명된 그녀를 가족들은 몇 년이 지나도록 찾고 있었습니다. 初めて会った時からずっと心のどっかにいたんだ。14の時だった。親父の彼女の娘でさ、変わった状況だったなって思うけど、今考えればそれもあって逆に行かれたのかもしれない。 솔로몬은 아버지 애인의 딸이었던 하나를 사랑했죠. ベクさんって複雑な女性が好みなんだ。あの地主さんとか。どれだけお金を積まれてもあの人は売る気がなかった。それじゃあ最初から計画してたのかな。何を？恥をかかせること。だってどう考えてもそうでしょ。 나오미가 금자 할머니에 대해 함부로 말하자 솔로몬은 화가 났습니다. 一生ないが必要にされる会社にいる意味ってあるんですか？その程度の人生でも勝ち組だって胸張れるんですか？ 치열한 경쟁 속에 살고 있던 나오미처럼 위만 바라보고 살던 솔로몬이 이제 아래로 내려갑니다. 일본 사람들은 우리를 바퀴벌레라고 불렀지. 땅속에 다시 처박아야 된다면서. 아래의 세상은 고급 양복을 입은 솔로몬과는 너무 이질적인 곳이었죠. 花ちゃんならそうだ。吉原だな。うぐいす谷からすぐだ。 거기서 하나를 찾아다니던 솔로몬은 우연히 오래전 알고 지내던 하루키를 만나게 됩니다. 하루키さん?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던 아버지의 친구 하루키 아저씨. こいつソロモン言うてな。まだ赤ん坊やった頃から知ってんね。大雑の息子やで。お父さんの話ようすんね。俺の一番の親友で命の恩人やって。 가난해도 순수한 웃음을 잃지 않는 하루키의 가족들. 함께 식사를 하는 동안 솔로몬은 따뜻하고 인간적인 가족애를 느끼게 되죠. せやけどここやったら豊かやなくても自分らしく生きられる。
これ 순간 솔로몬은 실수한 걸 깨닫게 되고 すいませんずっと気の毒に思っとったんや家族の夢や期待を背負って生きるなんてそんなんしんどすぎるやろお互い自分らしく幸せに生きれるとええな 다시 위를 향해 돌아가는 솔로몬. 가족들의 기대에 늘 성공하려 애썼던 그는 이제 아래쪽 세상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후 회사에서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는데 Shifley's is letting you go. Okay, they're getting too much heat from Golden and Abe-san. Believe it or not, I tried to help you. Tell him my visa, it's sponsored by Shifley's. That means I can't go back. 뉴욕으로 돌아가려 했던 솔로몬은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요? 바로 그때 하나에게서 연락이 옵니다. もしもしソロモン、私一人ぼっちで死にたない。そんなん嫌や。花早起きて。手遅れになる前に。 점점 밝혀지는 하나의 정체.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요?